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의 이제 그 GDP 악재, 또 PC 악재, 이게 연달아 발생을 했는데, 정말 이제 금리 인하는 어려운 것인가? 미국의 이 증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좀 갈팡질팡한 그런 상황들이죠. 일단은 우리가 좀 오늘 볼 내용은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정말 불투명하고 연내이나 어려울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이 투자를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그 1분기 PC 개인 소비 지출은 일단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1분기 GDP 경제 성장률도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꺾이는 건가? 라는 어떤 의문이 좀 들었고, 물가는 여전히 안 잡히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렸다가 지난 금요일 날에 우리는 한국 시각으로 금요일 날에는 또 그 3월에 근원 PC에서는 또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지만 거의 부합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이제 0.4%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어 전문가들이 집계한 어떤 그 전망치보다 약간 0.1%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생각보다 3월의 근원 PC 자체가 높지 않았다는 거죠. 유가가 이제 오르는 상황이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PC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좀 보이는, 보였어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유수의 이제 그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그래도 메타는 좀 이제 뭐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구글이라든지 그쵸? 마소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또 선방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고 실제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네들은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 그다음 AI 생태계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면서 어떤 그 실적이 견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그런 거예요. 일단은 미국의 GDP가 꺾였다는 거는 이 경기 확장이라는 이제 그런 경기가 이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의 미국 증시가 올랐던 배경 속에서는 이 반도체, AI 생태계 확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발 어떤 실적에 대한 이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가가 고물가였지만은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버텨줬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미국의 GDP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게 됐을 경우에는 물가도 서서히 꺾이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 경기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의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투자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그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도 여기서 꺾이게 되면 경기도 꺾이면서 물가도 꺾이네. 그러면 이제는 금리 내려야 될 수도 있겠다는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내려가 줘야 되냐면 가장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할지라도 유가가 내려가 줘야 돼요. 유가라는 거는 단순하게 유가뿐만 아니라 유가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유가로 인해서 어떤 뭐 교통비, 물류비 뭐 이런 것들 다 희생이 되기 때문에 유가라는 것 자체가 꺾여줘야지 일단은 그래도 어 물가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유가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이 나와줘야 돼요. 유가가 퍼포먼스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경기가 우려감이 있지만 다행히 뭐 실제적으로는 그 뭐
구글이나 마소, 여기 있죠. 구글이나 마소 같은 또 AI 관련 생태계 기업들도 실적이 그렇게 막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주고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편에는 이 AI 생태계를 가진 기업들의 실적이 버텨주고 있고 미국의 GDP가 꺾이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씩 경기가 지금은 좋긴 했지만 앞으로는 좀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어떤 이 퀘스천 마크가 붙을 거고 만약에 그 이후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가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측면들이 보이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그래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입니다, 고용. 미국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전 트럼프 행정부 아니면 뭐 이전에 오바마 때부터 조금씩 미중 갈등이 있었고 트럼프 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잖아요.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미쇼링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다 공장을 돌려짓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자 이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고용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미국에서 많이 고용을 하니까 미국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IRA라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나 반도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산업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은 떨어질 수가 없는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높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다 보니까 고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소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좀 버니까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고용 지표에서 만약에 이제 그 고용 지수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 아,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고용도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거 전반적으로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가, 특히 유가의 어떤 향방,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그 ADP, 또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걸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조금씩 이제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로 인증을 할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빅테크 기업들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버텨주고 있지만 GDP 자체가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가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고용도 만약에 생각보다 좋지 않아.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금리는 어쨌든 간에 당장은 좋다 할지라도 차후에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꺼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그 거시적 변수 속에서 미국의 대선 문제도 있고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도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연내 뭐, 3번 이상의 금리 인하는 이제 물거품 됐고요. 이제 한 번 정도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되고. 여기서 어쨌든 또 계속적인 데이터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의 이제 약간의 그 변수가 있다면, 미국의 이제 GDP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정부의 지출이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 대선 때문에도 어쨌든 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정부 지출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 줄었다는 얘기는 뭐 물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바이든이 이기려고 하면은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물가가 또 잡힐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또 퀘스천 마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경기는 조금씩 마이너스화 되고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화 되고 있고 움직임상 그러면 물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화가 파란불로
선물로 바뀌게 되려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유가가 꺾여줘야 돼요. 근데 유가가 꺾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중동 정세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고 그러면 뭐 사우디나 뭐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그 국가에서 석유 증산을 해줘야 되는데 베네수엘라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우디가 또 협조적이지 않 중국하고도 밀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의 연내 인하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번 정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한낮의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들을 조금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조금 뉴스페이퍼를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투자를 어떤 종목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2분기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가 확인에 대한 부분이다. 예, 물가 확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경기에도 조금씩 하강을 하고 있는 모습들, 조금씩 시그널을 보여고 좋고,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중동 증세에 대한 안정, 아니면 혹시라도 뭐 기타 국가에서 뭐 갑자기 석유를 증산을 해가지고 유가가 뭐 급락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미리 생각을 하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쭉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다행히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애플이라든지 또뭐 일라일리 같은 기업들도 아직까지 실적 발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는 전략을 써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는 어떨 거냐? 우리나라는 일단 그게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물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당연히 뭐 그 문제가 있는 거지만, 환율이 꺾여줘야 되는데,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1,400원대에서 내려오는 그 변수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달러 가치는 계속 치솟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상대국 통화 가치는 완전히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1,400원대에서 이제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 급락의 이 요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그 프리미엄, 재평가를 주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우리나라 정부가 살 수 있는 것들,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 개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그 안정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미국이 이게 환율 1,400원대가 우리나라 환율 1,400원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결국 코스피는 조금 이제 움직여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코스피는 쉬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 자체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제 코스피 기업들이 주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 환율을 리스크까지 감안하면서 들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외국인들은 싸게 샀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이 니즈들이 분명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취약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런 찬바구니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코스피보다 일단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도 어느 정도 가격 조정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TSMC도 지금 지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프리미엄에 도달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된 기업 외국인들이 주된 기업 투자가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 어 이제 치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환율의 고환율 속에서는 반도체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차별화된 반도체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또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5월 이후에도 확히나 좀 연속성 상에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반기 또 HAB나 또 하반기 유한양행을 필두로 한 어떤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환율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다음에 방산도 어떻게 보면 해당주가 해당이 되겠죠. 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또 기업의 그 실적도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방산 관련주나 이런 것들도 조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전선 관련주, 구리 관련주, 금이나 또 알루미늄이나 뭐 그다음에 차후에는 니켈 관련주. 이 니켈 관련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니켈이면 니켈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2차전지 이 양극재 관련주들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부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는 하지 마셔야 되겠고, 여러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려놨고, 사실 이미 다 많이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5월 달이 시작이 되고, 또 그때 이제 고용 상황들, 또 물가, 유가에 대한 상황들의 변화가 되면 한번 시장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여질지 변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4월달에 올라가고는 이제 좀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조금 우리가 5월달에 좀 움직이는 흐름들, 5월달에 시작되는 또 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 다음에 바이오 치약, 그 다음에 고환류 수혜주들,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보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그래요. 경기는 좀 꺾이는 것 같아. 그래서 물가가 꺾이면 제일 좋은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유가. 유가를 잘 보자. 그 다음에 어, 민간 고용 지표 ADP 뭐 고용 보고서 다음 주에 FMC 회의도 있지만 이런 흐름들 다음 주에 이 파월의 발언들, 그 다음에 고용이 꺾이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0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급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1,400원대에서 결국 버텨줘서 떨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공매도에 대한 절차, 이런 것 때문에도 일단은,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에 볼 수 있는 이 섹터 업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하나 더 본다면, 이제 AI 생태계와 관련된 기업들,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환율수 위주, 그 다음에 원자재 관련주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네 가지 위주로 체크를 꼭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쁘게 볼 건 없다. 그리고
급락 매수, 급등 매도하는 전략,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뭐 따라붙는 뭐 20%씩 올라간 종목 따라붙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하고 급등 나왔을 때 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낫습니다. 네, 맞고요. 그래서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 보수적인 투자 관점으로 시작 그리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5월에는 또 더 좋은 또 종목과 아이디어 말씀을 드리고, 또 성투하시기를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